가장 오래된 부의 상징, 바로 금입니다. 유물을 보면 죄다 금장식에 보석이 박혀있고 직접 돈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에도 금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금리빨 빼놓을 수가 없죠. 가끔 또 케이크에도 올라가던데 별 맛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쓰임새가 많은 금, 세계 각국 정부는 이 금을 틈만 나면 모으려고 해요. 골드바, 금괴 형태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아둔 금을 살벌한 금고에 죄다 넣어둡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포트녹스라는 곳이 있는데 수백조 원의 금괴가 잠들어 있어요. 겉보기에도 요새같이 생겨서 이게 훔쳐갈 엄두가 안 나는데 주변을 군대가 지키고 있어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아무도 못 가져간다고 하죠. 귀하고 비싸고 그건 알겠는데 그럴 거면 다른 보석도 있잖아요. 다이아나 루비, 사파이어 많잖아요.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독 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은 발견 시기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아주 오래됐어요. 이미 기원전 5000년경 이집트에서 금을 채굴했다고 해요. 금이 반짝거리잖아요. 이집트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곳이다 보니까 금을 태양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이때부터 왕이나 귀족들이 금으로 만든 장신구나 투구를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높은 사람이다 라고 권위를 드러내는 거죠. 한편 고대 그리스에선 금으로 동전을 만든 금화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로마 제국에선 솔리두스, 이슬람권에선 디나르라는 이름의 금화가 널리 사용됐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아서 돈으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았어요. 갖고 다니기도 편했고요. 그런데 이 금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까지 노력해요. 그래서 등장한 게 연금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잘 안 되죠? 만드는 데는 실패하고 없는 금을 차지하려다 보니까 결국 금은 정복의 역사와 함께하게 됐어요. 영국, 스페인, 프랑스 같은 유럽 열강들이 너도 나도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온 세상 금을 다 쓸어 담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문명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금이 아주 오래전부터 돈으로 사용돼 왔지만 기축 통화의 수준의 힘을 가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산업혁명 시기인 19세기 초 영국이 금본위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금본위 제도를 영어로 하면 골드 스탠다드 시스템인데 딱 느낌이 오죠? 전 세계 나라들이 화폐의 가치를 일정량 금으로 고정시켜 놓는 시스템입니다. 조금만 더 쉽게 말하면 금이 있는 만큼만 은행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갖고 있는 금의 양에 따라서 화폐 공급량을 조절했어요. 당시 영국은 금이 유일한 화폐라고 주장을 했고 영국 중앙은행이 금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영국 화폐인 파운드화로 바꿔주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들도 금 본위제로 무역을 하는 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영국에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가 세계 무역의 60%를 장악하게 됐고 런던 금융시장에서 전 세계 투자의 절반을 소화하는 진풍경이 펼쳐져요. 덕분에 영국은 세계 경제 패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금 본위제도가 만능은 아니었어요. 얼마 안 가서 망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각 나라들이 전쟁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아까 금이 있는 만큼만 은행에서 찍어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전쟁이 났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덮어놓고 막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지폐를 너무 찍어내다 보니까 그동안 모아둔 금으로 모두 바꿀 수가 없게 됐어요. 미국이나 서아프리카에 대규모 금광이 발견돼서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폐가 많이 발행이 돼도 금을 캔에서 충당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살고 보자는 식으로 돈을 막 찍어내다 보니까 금 채굴 속도가 못 따라오게 된 거예요. 이 때문에 금 본위제가 흔들리고 대공황으로 세계 경제가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파운드화가 메인이었던 영국 중심의 금본위제가 끝나버려요.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미국 주도의 금본위제가 시작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부르는데 전쟁으로 파괴된 세계 금융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과정으로 보면 돼요. 다만 영국의 금본위제와 다른 점이 있는데 예전엔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금과 바꿀 수 있는 지폐를 발행했다면 이번엔 무조건 달러로만 금을 바꿀 수 있게 했어요. 기축통화 달러의 시대가 이때 시작됐어요. 그런데 달러만 사용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이 싫어했겠죠? 당연히 자기네들 화폐도 금 본위제에 넣고 싶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국가들이 금을 가지고 미국에서 군수물자를 마구마구 사들였고 전쟁이 끝난 뒤엔 독일 같은 패전국들이 전쟁 배상금으로 금을 냈거든요. 미국에 금이 몰빵된 거죠. 이 과정 때문에 전 세계 금 보유량의 70에서 80%를 미국이 독차지해버리는 상황이 와요. 자,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달러도 그만큼 찍어낼 수 있겠죠? 세계 경제 규모를 모두 커버할 만큼 달러를 순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식 금본위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미국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강국이 됐어요. 이때 달러 패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이걸로 막 빚을 내고 적자를 메꾸고 세계 경제 흐름을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하지만 7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면서 미국식 금본위제가 무너지게 돼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우리 돈 850조 원 가까이를 쏟아부었어요. 당연히 이 돈을 충당하려면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냈겠죠. 문제는 미국의
갖고 있던 금 보유량보다 달러가 더 많아지는 바람에 영국과 비슷한 상황에 봉착해요. 결국 미국은 우리 금 없어, 달러 갖고 와도 안 바꿔줄 거야, 돌아가 라며 사실상 금본위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미국의 금본위제가 시작된 지 27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건데, 금으로 고정됐던 환율이 상황에 맞게 바뀌는 방식인 변동환율제로 바뀌게 돼요.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지만 오히려 미국은 이때가 더 행복했어요. 놀랍게도 달러 패권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영국의 금본위제가 무너졌을 땐 대공황에 전쟁까지 겹쳐서 보호무역주의로 넘어가서 파운드화가 힘을 못 썼지만 미국은 지구 최강의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달러 패권을 살려놨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어요. 석유 수출기구인 오펙과 합의를 해서 산유국들이 결제 대금을 달러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달러는 또다시 기축통화가 돼요. 간혹 이라크, 베네수엘라, 이란 같은 나라들이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려고 달러 대신에 유로화로 대금 결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마다 미국은 군사 또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력을 가했어요. 이런 과정 덕분에 달러는 금본위제 시절보다 더 신뢰도가 높아져요. 미국이 진 빚은 그냥 달러를 찍어내면 됐거든요. 금본위제 당시에 금의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못 줄까봐 다른 나라들이 불안해했는데, 달러는 무한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더욱 믿음이 가는 화폐가 됐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금의 역사는 이렇게 끝난 걸까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달러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금을 싹싹 긁어 모으고 있어요.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서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들은 달러 결제가 안 돼서 경제가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보장이 확실하고 안전한 자산인 금을 사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는 이 달러 비중을 확 줄이고 금과 위안화 비중을 늘려서 어떻게든 미국의 경제 보복을 막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중국도 비슷한 이유로 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천 년 동안 화폐의 역할을 해온 금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국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금융권과 나라에선 가장 먼저 금을 사재기할 겁니다. 이미 미국은 8,000톤 넘게 갖고 있고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는 2,000톤 넘게 쌓아두고 있어요. 금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상징이에요. 예전에는 귀족과 왕족이 권위를 위해서 착용했다면 이제는 세상을 주무르는 힘 그 자체가 됐어요. 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마녀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